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경숙입니다. 올해로 70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갔네요. 어제 같은데 벌써 칠순이라니. 하지만 나이만큼 추억도 많이 쌓였습니다. 저는 지금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과 아침마다 들리는 새소리가 제 일상의 작은 기쁨이에요.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현주가 가까이 살고 있어 자주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가족들이 함께 있으니까요. 특히 며느리 현주는 제게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현주는 제 친딸 같아요. 현주를 처음 만났던 날이 생각나요. 민혁이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했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주를 처음 봤을 때 그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어머니, 저 현주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현주가 했던 첫인사가 아직도 생생해요. 밝은 미소와 맑은 눈빛,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 첫 만남부터 현주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죠. 그날 현주는 직접 만든 떡을 가져왔어요.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 떡을 먹으며 저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현주는 정말 제 친딸 같았어요. 현주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 있는 행동은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특히 제 생일을 챙겨줄 때면 정말 감동이었어요. 작년 제 생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찾아와 미역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미역국은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미역국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였어요. 현주는 일을 다 미루고 저를 간호해 주었죠. 밤새 저를 지켜주며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주고 죽을 끓여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금방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시장에 가는 것을 즐겼어요.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고르면서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어머니, 이 상추 좀 보세요. 정말 싱싱하네요. 그래, 이걸로 사서 오늘 저녁에 쌈밥 해 먹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장을 보고 나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어요.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도 우리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이경숙 씨는 목도 많지.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내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본 후에는 항상 단골 다방에 들러 차를 마셨어요. 현주는 제가 좋아하는 쌍화차를, 저는 현주가 좋아하는 유자차를 주문하곤 했죠. 그 시간이 우리의 소중한 대화 시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현주는 요리에 소질이 있어서 항상 새로운 레시피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배운 새 요리를 해볼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요리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때로는 민혁이도 함께 했죠. 우리 셋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을 거예요. 어머니, 이 반찬 맛이 정말 좋네요. 내가 만든 거 아니다. 현주가 만들었어.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는걸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요리하는 동안 현주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죠. 그 시간들이 제겐 정말 소중한 추억이에요. 민혁이와 함께하는 가족 시간도 특별했어요. 주말 저녁이면 우리 셋은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현주는 항상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골라주었죠. 때로는 재미있는 예능을 보며 함께 웃고, 때로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주말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 주변의 작은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현주는 항상 제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꽃들도 예쁘게 피었네요. 그런 말을 건네며 현주는 제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명절 때면 우리 가족의 모습은 정말 화목했어요. 현주는 명절 음식 준비를 도맡아 했는데 정말 손이 빨랐어요. 제가 가르쳐준 음식들을 척척 해내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고 뿌듯했죠. 어머니, 이 과일 껍질 좀 봐요. 어머니처럼 예쁘게 깎았나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현주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현주와 함께한 특별한 추억들도 많아요. 처음으로 함께 간 가족 여행에서는 현주가 모든 일정을 세심하게 준비해줬어요. 제가 걷기 힘들어할까봐 천천히 걸을 수 있는 코스로 정했더라고요. 그때 바다를 보며 찍은 가족 사진은 지금도 제 방에 걸려 있어요. 제 생일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현주가 몰래 파티를 준비했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현주네 집에 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소리와 함께 폭죽이 터졌어요. 집 안에는 제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현주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해요. 제 친구들 연락처를 몰래 알아내서 초대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직접 준비했대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현주는 정말 대단했어요. 출산 직후 힘들 텐데도 저를 가장 먼저 생각해줬어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손주 얼굴 보러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현주는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어머니가 제일 먼저 안아보셔야죠. 그 순간 저는 현주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현주는 제 취미 생활도 응원해줬어요. 제가 뜨개질을 좋아하는 걸 알고는 생일 선물로 고급 뜨개 세트를 선물해줬어요. 어머니, 이거로 손주들 옷도 만들어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취미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니까요. 제 친구들에게도 현주는 정말 잘해줬어요. 친구들이 놀러 올 때면 항상 맛있는 다과를 준비해주고 정성껏 대접해주었죠. 친구들은 현주를 볼 때마다 부러워했어요. 경수가, 너는 복도 많다. 어쩜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었니?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현주는 제 건강도 항상 챙겼어요. 매일 아침 건강식을 준비해주고 주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함께 가주었죠. 어머니,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좋은 보리밥을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말하며 밥을 떠주는 현주의 모습에 저는 매일 감동했어요. 놀라운 건 우리는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었죠. 하지만 현주는 항상 먼저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어머니, 제 생각은 이런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흔히 있을 법한 갈등이 우리에겐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현주 덕분에 우리 가족의 소통이 더 원활해졌어요. 민혁이도 현주가 온 뒤로 더 자주 집에 오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현주는 저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거든요. 예전에는 민혁이가 가끔 와서 얼굴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이제는 거의 매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이런 현주의 한마디에 저는 일주일 내내 행복해요. 주말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현주를 만나기 전과 후에 제 삶은 정말 달라졌어요. 전에는 그저 조용히 혼자 지내면서 TV나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고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현주가 뭘 하고 있을까예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점심 먹고 공원에 산책 가실래요?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를 데리고 나가기도 해요. 덕분에 저는 집에만 있던 예전과 달리 자주 밖에 나가게 되었어요. 햇볕도 쬐고 사람들도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현주 덕분에 저는 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우울해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현주의 밝은 에너지를 받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게 되었죠. 동네 사람들도 저를 보고 이경숙 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하곤 해요.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현주는 단순히 아들의 아내가 아니에요. 제게는 친딸 이상으로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예요. 때로는 민혁이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현주는 제 마음을 더 잘 이해해주고 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챙겨주니까요. 어머니,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현주의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걱정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현주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줘요. 그 말들이 제게는 큰 힘이 돼요. 현주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이 나이에 이렇게 좋은 딸을 얻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현주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들 커가는 모습도 함께 보고 또 그 손주들이 결혼하는 모습도 나란히 앉아보고 싶었어요. 현주와 함께라면 그 어떤 순간도 특별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생일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현주는 항상 특별하게 챙겼어요. 어머니, 이번 생신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기대하세요. 현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평소처럼 맛있는 음식이나 옷 정도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주가 준비한 선물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죠. 제 생일 당일 현주가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열심히 모았어요. 현주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열었죠. 그 안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주야, 이게 무슨 이렇게 비싼 걸.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현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어머니,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가방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현주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였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현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민혁이 들어왔어요. 우와, 어머니 생신 선물이에요? 정말 좋네요. 민혁도 함께 기뻐해 주었죠. 우리 셋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가방을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들고 나갔어요. 처음으로 그 가방을 들고 친구들 모임에 갔을 때 모두들 감탄했죠. 경수가 그거 비싼 거 아니야? 며느리가 효도했네. 친구들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현주가 효녀야.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가방 자체보다는 현주의 마음이 더 값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주야, 고마워. 오늘 친구들이 가방을 보고 정말 좋아하더라.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스타일에 맞을지 걱정했는데. 현주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현주는 변함없이 자주 찾아왔어요. 가끔은 민혁이 출장을 가거나 바쁠 때면 현주 혼자 왔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머리 염색해 드릴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꽃 구경 가요. 제가 차 끌고 올게요. 이렇게 현주는 항상 저를 챙겼어요. 저는 그런 현주가 너무 고마웠죠. 때로는 제가 오히려 민혁에게 미안할 정도였어요. 민혁아. 현주가 나한테만 잘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그럴 때마다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현주가 어머니를 잘 모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축복이었죠. 현주가 준 가방은 그 행복의 상징 같았어요. 가방을 볼 때마다 현주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고 우리 가족의 행복이 떠올랐죠. 현주가 준 가방은 제게 정말 특별한 물건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 가방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가방을 볼 때마다 현주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가방을 아무 때나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특별한 날에만 조심스럽게 들고 나갔죠. 이 가방은 우리 현주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거야.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방을 닫곤 했어요.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영자가 전화를 했어요. 경수가 이번 주에 우리 모임 있는 거 알지? 꼭 와. 저는 그 모임에 현주가 선물한 가방을 들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싶었고 현주의 효심을 알리고 싶기도 했죠. 모임 당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현주가 준 가방을 들고 가볼까?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들었죠.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영자가 제일 먼저 가방을 알아봤어요. 어머, 경수가 그 가방 정말 예쁘다. 영자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경수가, 그거 명품 맞지? 어디서 났어? 순간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이거 우리 며느리가 생일 선물로 준 거야. 정말? 며느리가 그런 걸 다 사줘? 부럽다. 친구들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그래. 우리 현주가 효녀야. 내 며느리지만 정말 자랑스러워. 식사를 하는 내내 친구들은 가방 이야기를 했어요. 경수가 너는 복 받았어. 그런 며느리를 두다니. 그러게, 나도 우리 며느리한테 저런 걸 받았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주에게 오늘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현주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현주야. 너 바쁘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모임에 너가 선물해준 가방 들고 갔거든. 친구들이 얼마나 칭찬하던지. 현주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골랐는데. 고마워. 현주야. 덕분에 오늘 하루 정말 기분 좋게 보냈어.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효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우리는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는 말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현주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가방을 꺼내 바라봤어요. 현주야. 정말 고마워. 중얼거리며 가방을 쓰다듬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가방을 더욱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역시 특별한 날에만 조심스럽게 들고 나갔죠. 교회에 갈 때나 친구들 모임에 갈 때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 분들이 알아봐 주었죠. 어머, 이경숙 씨. 오늘도 그 예쁜 가방 들고 나오셨네요. 네. 우리 며느리가 준 선물이에요. 자랑스럽게 대답하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하루는 교회 친교 시간에 옆자리에 앉으신 권사님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이경숙 집사님, 그 가방 참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제 며느리가 선물해 준 거예요. 며느리가요? 참 효심 깊은 며느리를 두셨네요. 네, 그래요. 제가 복이 많죠?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다시 한번 현주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정리하면서 문득 민혁이가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혁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보고 싶어서. 현주는 잘 있니? 네, 어머니. 현주는 지금 야근 중이에요. 제가 어머니 전화 왔다고 전할게요. 그래. 너희 둘 다 고생이 많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반찬 좀 해갈게.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가면 되죠?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 현주한테 줄 게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옷장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아끼던 반지가 들어 있었죠. 이걸 현주에게 줘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며 저는 또 한 번 현주가 준 가방을 바라봤어요. 현주야. 너는 정말 착한 며느리야. 내 자랑이고 기쁨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현주가 준 가방 덕분에 저는 특별한 날마다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죠. 창밖으로 빗소리를 들으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 현주예요. 문을 열자 현주가 서 있었어요. 어머. 현주야. 이 비를 뚫고 웬일이니? 어머니, 잠깐 뵈러 왔어요. 현주의 표정이 어쩐지 무거워 보였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우산은 저기 꽂아두고. 현주는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드린 가방 어디 있어요? 응? 아, 옷장에 있지. 왜 그러니? 아, 네. 현주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앉아봐. 차 한잔 할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침착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니? 민혁이랑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민혁이 아니라 제 얘기예요. 현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린 가방에 대해 고백할 게 있어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이니? 현주야? 그 가방이 사실은 진품이 아니에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짝퉁이에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움? 실망? 아니면 안도감?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진품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래도 어머니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동안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일, 소중히 여겼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현주야. 고개 들어봐. 현주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뭐 어떠냐? 괜찮아. 오히려 더 좋구나. 네. 현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제 편하게 막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 비싼 거면 항상 조심스러웠을 텐데 말이야. 제 말에 현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저는 현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방은 짝퉁일지 모르지만 너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하는 마음은 진퉁이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말을 듣자 현주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죄송해서. 울지 마. 현주야,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가방엔 우리의 추억이 담겼잖니? 저는 현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현주의 어깨가 흔들렸죠. 현주야, 너 때문에 난 매일 행복했어. 그 가방을 볼 때마다 너의 얼굴이 떠올랐거든. 어머니, 그리고 말이다. 짝퉁이든 진품이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보석이야. 현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럼 오히려 고마워. 이제 내가 그 가방을 더 자주 들고 다닐 수 있겠어.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 어머니, 그동안 친구분들께 자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친구들은 몰라도 돼.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하자. 현주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복받은 며느리예요. 아니다. 내가 복받은 시어머니지. 우리는 다시 한번 포옹을 했어요. 그때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현주야, 나 왔어. 무슨 일 있어? 민혁이었어요. 현주와 제가 눈물 흘린 흔적이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아니야, 아들. 그냥 우리 둘이 감동적인 대화를 나눴을 뿐이야. 민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 제가 오늘 장 봐왔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좋지. 현주야. 너도 오늘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때? 현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더 특별하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현주가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꼭 진짜 명품 가방을 선물해 드릴게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현주야. 넌 이미 내게 가장 값진 선물을 줬단다. 바로 너 자신을. 현주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가방이 짝퉁이라고 해서 우리의 추억까지 짝퉁일 순 없지?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현주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뻤어요.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현주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명품이라는 걸 깨달았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혁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떨리는 목소리였죠. 민혁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현주가. 민혁이의 목소리가 흐려졌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현주가 어떻게 됐어? 말을 해봐, 민혁아. 현주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어디니? 어머니가 당장 갈게. 네, 지금 응급실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현주야 아무 일 없기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민혁이를 만났죠. 민혁아, 어머니, 민혁이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요. 현주는 어떻게 됐어? 괜찮은 거지? 민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현주가 떠났어요, 어머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민혁이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현주가 어머니 드린다고 과일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사고가. 민혁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현주의 얼굴만이 맴돌았죠. 어제 저녁 통화했을 때의 밝은 목소리, 웃는 얼굴.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현주의 얼굴을 보시겠어요? 민혁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민혁이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로 향했죠.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시트로 덮인 현주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시트를 들어올렸어요. 현주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요. 현주야, 일어나. 어서 일어나. 저도 모르게 현주의 손을 잡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현주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죠.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어요. 저는 그대로 현주의 몸 위로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주야, 왜 이러니? 어제 통화할 때는 멀쩡했잖아. 민혁이가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현주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실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주의 부모님,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현주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어제까지 웃으며 이야기하던 아이인데. 장례식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모두가 현주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현주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미소,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던 모습, 요리를 하며 웃던 얼굴, 그리고 얼마 전 가방에 대해 고백하며 울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문득 현주가 준 가방이 생각났어요. 그 가방. 현주의 마지막 선물인데. 저는 민혁이에게 부탁했어요. 민혁아, 집에 가서 현주가 준 가방 좀 가져다 줄래? 민혁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후 민혁이가 가방을 들고 왔어요. 저는 그 가방을 꼭 안고 현주의 관 앞에 앉았어요. 현주야, 너가 준 가방 가져왔어. 너와의 추억이 담긴 이 가방. 내가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제서야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나 봐요. 장례식이 끝나고 현주를 떠나보내는 날, 저는 그 가방을 꼭 안은 채 화장터로 향했어요. 현주의 몸이 제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현주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현주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적막함이 저를 짓눌렀어요. 저는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주야, 현주야.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힘겹게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죠. 집으로 돌아와 현주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저는 현주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방을 꺼내 들었죠. 현주야, 이제 너는 없지만 너의 마음만은 이 가방에 담겨 있을 거야. 저는 가방을 껴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던 일상이 사라졌죠. 대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그저 현주가 준 가방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 민혁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제발 좀 드세요. 민혁이는 음식을 사들고 와서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괜찮아. 민혁아, 난 배고프지 않아. 어머니, 이러다 병나세요. 민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현주가 준 가방을 껴안고 누워있을 뿐이었죠. 날이 갈수록 저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헬쑥해진 얼굴, 길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직 현주가 준 가방만이 저의 전부였어요. 현주야, 너가 보고 싶어. 저는 가방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마치 현주에게 말하는 것처럼요. 어제 꿈에서 널 봤어. 넌 여전히 밝게 웃고 있더라. 너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오늘 해 먹으려고 했는데 못했어. 너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현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죠.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어머니, 밥 좀 드세요. 하지만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제 머릿속의 환상일 뿐이었죠. 어느 날 민혁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의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과 상담 좀 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민혁아, 난 아프지 않아. 의사는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이경숙 씨, 우울증 증상이 심각해 보입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제게는 치료 같은 건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저 현주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민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현주도 이런 어머니 모습 보면 슬퍼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현주가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하지만 곧 다시 무력감에 빠졌어요. 현주는 이제 없어. 민혁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민혁이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게 보였죠. 현주가 좋아하던 계절이에요. 현주야, 단풍이 예쁘구나. 너가 좋아하던 그 공원에 가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가방을 꼭 안고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어느 날 눈을 떴을 때 몸이 무거웠어요. 열이 나고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을 안고 누워 있었죠. 현주야, 이제 내가 너한테 가는 걸까? 그때 문득 현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저 현주가 준 가방만이 제 옆에 놓여 있었을 뿐이에요. 현주야, 미안해. 저는 가방을 꼭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그 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 현주가 준 가방은? 민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가 가져왔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침대 옆 의자에 그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고마워. 민혁아. 민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현주를 보내주세요.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현주를 보내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만 문득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떠올랐어요. 현주가 그런 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말이 맞아. 미녀가.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현주가 그립고 가방을 보면 눈물이 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주가 준 가방은 여전히 제게 소중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현주의 49제를 지내는 날이 되었어요. 현주의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했죠. 마지막 의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현주를 보내줘야 할 때구나.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집 안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현주야. 이제 정말 너를 보내줘야 할 것 같아.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현주야.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가방을 보고 있으면 현주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가방에 담긴 추억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오히려 현주를 잊지 못하게 만들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이 가방을 태워야겠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늦은 밤이었지만 길가의 가로등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천천히 걸어서 집 근처의 한적한 공터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현주와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미소,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던 모습, 요리를 하며 웃던 얼굴, 그리고 이 가방을 선물하며 기뻐하던 모습까지. 공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현주야.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보내는 방법인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주운 나뭇가지로 작은 불을 피웠죠. 그리고 천천히 그 불을 가방 쪽으로 가져갔어요. 현주야.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가방에 불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지만 점점 커지더니 가방 전체로 번져갔어요. 불길이 가방을 태우는 동안 저는 그저 서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현주야. 기억나니? 너가 이 가방을 선물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불길 속에서 가방이 서서히 형체를 잃어갔어요. 너가 짝퉁이라고 고백했을 때 난 오히려 더 좋다고 했었지. 가방의 손잡이가 불에 타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너의 눈물 어린 얼굴이 아직도 생생해. 이제 가방은 거의 타 들어갔어요. 현주야. 이 가방이 없어진다고 해서 너가 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야. 불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너가 준 사랑, 너가 내게 가르쳐 준 것들, 그건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이제 가방은 완전히 제가 되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현주야. 이제 편히 가렴.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걸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쟤를 하늘 높이 날려보냈어요. 마치 현주가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죠. 제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아, 정말 중요한 건 이 가방이 아니었구나. 현주와 함께했던 시간, 나눴던 대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 그것이 진정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현주야, 고마워. 너가 내게 준 건 이 가방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알겠어. 너가 준 사랑은 이 가방처럼 불에 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거였어.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가방은 사라졌지만 현주의 사랑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현주야, 이제 난 괜찮아. 넌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섰을 때 문득 옷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이 있던 자리는 이제 비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빈 공간이 더 이상 저를 슬프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공간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현주야, 이제 난 앞으로 나아갈 거야.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잠자리에 들며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현주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가방을 태운 후 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낸 것 같았어요. 물론 현주를 잊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현주와의 추억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현주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아이가 제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현주와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기로 말이에요. 먼저 요리 교실에 등록했어요. 현주는 항상 제게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라고 권했거든요. 어머니, 요리 교실에 다니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시고요. 그땐 귀찮다고 거절했었는데 이제야 그 말뜻을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 요리 교실에 갔을 때는 많이 긴장됐어요. 다들 저보다 젊어 보이는 분들이라 눈치도 보이고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요리를 하다 보니 어느새 즐거워지더라고요. 이경숙 씨, 오늘 만든 파스타 정말 맛있네요. 옆자리 분이 그렇게 말해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현주야, 보고 있니? 내가 파스타를 만들었어. 마치 현주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요. 현주는 항상 제 건강을 걱정했거든요. 어머니, 아침에 공원에서 산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될 때 같이 가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게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혼자 나가기가 쑥스러웠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어 동네 공원으로 나갔어요. 서서히 걸음을 옮기다 보니 아침 공기가 참 상쾌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 얼굴을 익힌 분들도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경숙 씨.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아침 운동이 기다려지더라고요. 현주야, 이제 나도 아침 운동을 하고 있어. 너도 좋아했겠지? 가장 큰 변화는 주말에 찾아왔어요. 전에는 주말이 되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이제는 민혁이네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현주가 없는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민혁이네 집에 갔어요. 손주들이 반갑게 뛰어나오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할머니 오셨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민혁이가 준비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문득 현주가 생각났어요. 현주야, 너가 없어도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함께 모이고 있어. 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단다.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현주와의 추억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게 됐어요. 요리를 하면서 현주와 함께 부엌에서 웃던 기억이 떠올랐고 아침 운동을 하면서 현주가 제 건강을 걱정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면 현주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저는 오랜만에 옷장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현주야,
오늘은 옷장 정리를 해볼까 해? 혼잣말을 하며 옷장 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죠. 그러다 문득 옷장 구석에 있는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현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 이런 사진들이 여기 있었구나.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현주와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웃음 짓던 현주, 요리하던 현주, 산책하던 현주. 모든 사진 속 현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러다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그 사진 속에는 현주가 제가 태워버린 그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가방을 태워버린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현주야, 미안해. 눈시울이 붉어지며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 가방만 남겨뒀더라면. 하지만 이내 제 마음속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 가방보다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요, 현주가 남겨준 건 그 가방이 아니었어요. 현주의 사랑, 그 아이와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 그것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현주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 만났을 때의 밝은 미소,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던 모습, 요리를 하며 웃던 얼굴, 그리고 그 가방을 선물하며 기뻐하던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현주야, 고마워.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줘서. 눈을 뜨고 다시 사진을 바라보니 현주의 미소가 더욱 밝게 느껴졌어요. 그 미소 속에 담긴 사랑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현주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이구나. 마치 현주가 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현주는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걸요. 제가 보는 모든 것, 느끼는 모든 것 속에 현주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요. 현주야, 이제 알겠어. 넌 언제나 내 곁에 있구나.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그동안 슬픔에 잠겨볼 수 없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죠. 저는 다시 사진첩을 펼쳤어요. 현주야, 우리 참 행복했었지? 사진 속 현주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부터는 현주와의 추억을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로요. 그 추억들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로요. 현주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봐. 너가 원하던 대로 행복하게 살 거야. 사진첩을 소중히 닫고 옷장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구석이 아닌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었죠. 이제 더 이상 현주와의 추억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주 꺼내보며 그 사랑을 되새기려고 해요. 방을 정리하고 나니 마음도 함께 정리된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죠. 현주야, 오늘은 너가 좋아하던 그 공원에 가볼까 해? 봄바람을 맞으며 걸어가는 동안 현주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공원에 도착해 현주와 함께 걸었던 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현주와 함께 앉아있던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어머니, 이 공원 정말 예쁘죠? 우리 자주 와요. 현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 현주야, 약속할게. 앞으로 자주 오자.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나무들의 푸르름, 꽃들의 향기,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현주가 저에게 남겨준 선물 같았어요. 현주야, 고마워.
너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어. 어느 날 아침, 저는 문득 현주와의 추억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주야, 우리의 추억을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해? 그렇게 말하며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떠오르는 대로 적어 내려갔죠. 먼저 현주와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부터 시작했어요. 현주야, 기억나니? 너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글을 쓰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현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죠. 이 사진. 우리가 처음 함께 시장에 갔을 때 찍은 거구나. 사진 뒤에 날짜와 간단한 설명을 적어 노트에 붙였어요. 그러다 문득 현주가 써준 메모들이 생각났어요. 서랍을 뒤져 찾아낸 메모들을 조심스레 펼쳤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푹 쉬세요. 현주의 정성스러운 글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고마움이 더 컸어요. 현주야,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메모들도 책자에 정성스레 붙였어요. 그리고 현주와 함께했던 시간들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어요. 함께 김치를 담그며 웃었던 일, 장을 보러 가서 나눴던 대화들, 명절 준비를 하며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글로 옮기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현주의 모습이 더욱 선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현주야, 너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었는지 몰라. 책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기도 했어요. 현주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나기도 했고 못다 한 말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다시 펜을 들었어요. 현주야, 이제야 말하지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있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해졌는지 몰라. 이렇게 하나씩 마음속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며 저는 조금씩 제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고 책자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게 되었어요. 표지에는 현주와 제가 함께 찍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붙였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나니 뭔가 완성된 것 같았어요. 책자를 넘겨보며 현주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작은 책자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주와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요. 현주야,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감사한 마음의 눈물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현주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현주가 보고 싶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현주와의 소중한 기억들이 제 마음속에 더욱 선명하게 자리 잡았거든요. 이 책자는 이제 우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현주와의 추억을 느끼곤 해요. 현주야, 고마워.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줘서. 어느덧 현주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을 더 따뜻하게 안을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현주를 추모하는 작은 모임을 준비했어요. 우리 집 거실에서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를 했어요. 현주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집 안 곳곳을 정리했죠. 현주야, 오늘 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야. 중얼거리며 현주의 사진을 닦았어요.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민혁이와 아이들, 현주의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이요. 모두의 얼굴에 현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묻어났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한 명 한 명 맞이하며 인사를 건넸어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현주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현주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하지만 그 아이의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어요. 현주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혁이가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주는 제게 가방을 선물했었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가방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책상 위에 놓아둔 책자를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이 책자에는 현주와의 추억이 담겨 있어요. 가방을 선물 받은 날부터 함께 장을 보러 다녔던 날들, 명절 준비를 하며 웃었던 순간들까지 책장을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어요. 현주가 제게 준 건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소중한 추억이었고, 가족의 의미였고, 인생의 교훈이었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책자를 돌려가며 모두에게 보여드렸어요. 사람들은 책자를 보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죠. 현주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현주가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 행복했나 봐요.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현주에게 감사해요. 그 아이 덕분에 제 삶이 더 풍요로워졌으니까요. 민혁이가 일어나 말했어요. 현주는 항상 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지혜와 강인함을 본받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랬구나. 현주야, 들리니? 너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모임은 현주의 추억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각자 기억하는 현주의 모습, 현주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현주 며느님이 항상 장 볼 때 도와주셨어요.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고. 현주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현주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 일도 바쁜데 친구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나섰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현주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모임이 끝나갈 무렵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나눠드렸어요. 이건 현주가 좋아하던 쿠키예요. 제가 현주의 레시피대로 만들어 봤어요. 맛은 많이 부족하지만 현주의 마음만은 담겼길 바라며. 사람들은 감사히 선물을 받아주셨어요. 모임이 끝나고 한 명 한 명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민혁이 가족과 인사를 나누었죠.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현주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고마워 민혁아. 너희들이 있어 정말 든든해. 모두가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문득 창밖이 궁금해져 커튼을 열었죠.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마치 현주가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의 모양 같아 보였어요. 현주야.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마치 현주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주야, 보고 있니? 우리 모두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가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으로 우리는 더 따뜻해졌어. 구름 가방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고마워. 현주야, 너가 준 선물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 그건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구나. 잠시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가방은 천천히 모양을 바꾸며 흘러갔지만 그 모습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창가에서 돌아와 책상 위에 책자를 다시 한번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쓴 글이 있었죠. 현주야,
너는 우리 가족의 빛이었어. 너가 있어. 우리는 더 밝게 빛날 수 있었어. 이제 너가 없지만 우리는 너가 남겨준 빛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나는 너에게 진짜 명품 가방을 선물할게. 그때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봐 주렴. 책자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현주의 미소, 현주의 목소리, 현주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현주야, 편히 쉬렴.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너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배려를 잊지 않고 살아갈게. 시간이 흘러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죠. 오늘 하루 현주를 추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현주의 뜻을 이어받아 더 따뜻한 가족이 되기로 다짐했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세요. 그것이 바로 현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꽃잎처럼 피어났던 우리의 정, 이제는 바람에 흩어져 버렸네. 함께 걸었던 그 길 위에 이제 나 홀로 서 있구나. 웃음소리 가득했던 부엌에 이제는 침묵만이 가득해. 너가 남긴 체온이 아직 따스한데 왜 이리 세상은 차갑기만 한지. 꿈만 같던 우리의 시간들 이제는 흐릿한 기억 속으로 너가 건넸던 따스한 손길 이제는 허공을 맴돌 뿐. 피보다 진했던 우리의 인연 세월은 그마저도 앗아가는구나. 너의 미소를 담은 사진 앞에서 나는 또다시 눈물 짓네. 함께 꿈꾸던 미래의 모습들 이제는 안개 속에 흩어져 버렸어. 하지만 너가 남긴 사랑의 씨앗 내 마음 깊이 뿌리내려 자라고 있어.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나는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불러본다. 며느리야, 내 딸아, 넌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텅 빈 방 안에 너의 향기만 남아 추억의 파도에 나를 휩쓸어가네. 우리가 함께 심었던 꽃들은 아직도 정원에서 꿋꿋이 피어나고 있어. 너가 즐겨 읽던 책들이 책장에서 나를 위로하는 듯해. 우리의 웃음소리가 담긴 공기는 이 집 구석구석에 아직 맴돌고 있어. 너가 좋아하던 찻잔에 차를 우려내며 너와의 대화를 떠올려 보네. 창밖으로 보이는 저 하늘은 우리가 함께 바라보던 그 하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지만 내 마음속 어둠은 쉬이 거치지 않아. 너가 떠난 자리, 그 빈자리가 이리도 크고 깊을 줄 몰랐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단다. 너가 준 사랑으로 나는 살아갈 거라는 걸. 너의 미소, 너의 눈빛, 너의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비록 지금은 헤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 그래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너를 다시 만나면 나는 나의 모든 걸 동원해서 너에게 진짜 명품백을 사줄 거야. 보고 싶다, 우리 며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복순입니다. 지금은 8순의 나이에 치매라는 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선명한 추억들이 남아 있어요.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특히 사랑하는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아가야 했던 시간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만 해도 저는 풋풋한 소녀였고 남편은 의욕 넘치는 청년이었죠. 우연히 읍내에서 마주친 게 저희 사랑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튀어나온 광대뼈며 까만 눈동자에 첫눈에 반했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장터며 읍내를 누비며 데이트를 했죠. 둘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변변한 약속 한 번 못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깊고 진실했어요.
복순아, 날 믿어.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가난은 두렵지 않아. 만수 씨, 나도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고생도 낙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식 날 남편의 떨리는 손이 제 손을 꼭 잡더니 굳은 약속을 했죠. 복순아, 이 몸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 것을 맹세합니다. 눈물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며 남편의 눈빛 또한 진실로 반짝였어요. 서로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던 그때가 떠오르네요. 비록 한켠의 촌구석 야외에서 올린 초라한 결혼식이었지만 가난 속에서도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신혼의 단꿈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남편은 품팔이 노동판을 전전했죠. 등짝이 벗겨질 정도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지만 집에 돌아와선 늘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허기진 배를 쓸어내리며 한숨 자고 나면 다시 일터로 향하는 남편의 뒷모습은 안쓰러웠지만 당신을 위해 묵묵히 버텨준 그 희생이 고마웠어요. 열심히 사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복순아, 고마워. 나도 당신과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 살아갈 힘이 나. 그렇게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내며 아이들을 키워냈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 남편이 품삯을 받으러 읍내에 갔다가 커다란 광주리에 가득 담은 굴비를 들고 왔어요. 남편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양이었죠. 이걸 어떻게 다 사온 거야? 우리 형편에. 사장님이 특별 보너스로 주셨어. 우리 복순이 먹으라고. 자, 껄끄럽지 말고 먹자고.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굴비를 입에 넣어 주었죠. 속으로 목이 메었지만 남편의 사랑이 깃든 굴비를 먹으며 행복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기들을 위해 좋은 것은 모두 양보하고 본인은 군밤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남편. 그런 남편이 있어 고된 새댁살이도 꿋꿋이 견딜 수 있었어요. 하루는 친정 어머니가 남편 귀한 줄 모르고 살면 후회한다며 남편을 아끼라 타일렀어요. 복순아, 저런 사람 오래오래 모셔야 해. 너희 복덩어리란다. 그런 친정 어머니 말씀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제 반쪽이었으니까요. 맨손으로 시작한 가난한 새댁살이. 그때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저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있어 삶의 고난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도 씩씩하게 키워낼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은 저에겐 하늘이 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한 그 시절이 내겐 눈부신 보석 같은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남편을 여인 뒤로는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느닷없이 가슴을 부여잡더니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여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이미 남편의 심장은 멈춰버린 뒤였어요. 의사는 심근경색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완전히 멍해진 채로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던 기억이 나요. 만수 씨, 당신이 가버리면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 안 돼, 날 두고 가면 안 돼. 장례식장에선 눈물이 말랐어요. 멍하니 남편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다가 문득 아이들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겨우 10살,
7살밖에 안 된 민식이와 영식이. 애 아빠 없이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죠. 하지만 나약해질 순 없었어요. 어린 것들이 울먹이며 아빠 아빠 하는 소리에 눈물을 삼키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수 씨, 걱정 마. 내가 우리 아이들 꼭 잘 키워낼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줘. 산소에 흙을 뜨던 손은 덜덜 떨렸어요. 이제 남편은 영영 제 곁을 떠난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세상이 캄캄했죠. 시커먼 상복을 벗으며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꿋꿋이 살아가자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죠. 식당에서 허리가 휠 정도로 설거지를 하고 공장에서 밤새 일하며 쓰러질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에는 남편 생각에 가슴 한편이 허전하고 쓸쓸했죠.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아이들 걱정에 눈물로 베개를 적셨답니다. 영영 만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버텨? 보고 싶어 미치겠어. 아이들은 자꾸만 아빠를 찾았죠. 집에 들어서면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하고 묻던 민식이의 천진한 눈빛이 잊히지 않아요. 돌아오지 못할 줄 아는데도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울었죠. 저는 애써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대신 웃어주며 사랑한다 말해줬어요. 아빠 빈자리만큼은 제가 꼭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민식아, 영식아. 아빠는 멀리 여행 가셨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계속 함께니까 슬퍼하지 말자. 하지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빈 방에 누우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쓸쓸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괴로웠죠. 남편 옷을 꺼내 껴안고 밤새 울기도 했답니다.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보고 싶어. 그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정신없이 살았어요. 슬픔에 빠져 있을 새가 없었죠.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눈코 뜰 새가 없었으니까요.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분주했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공장에 가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찌들었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아등바등 버텼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들 빨래에 저녁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엄마, 아빠는 우리 안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러 와요? 민식이의 순진한 물음에 목이 메었어요. 그럴 때면 눈물을 훔치며 아이를 꼭 껴안아줬죠. 아빠는 멀리서 우리 지켜보고 계신단다. 민식이도 씩씩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간신히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학교에 보내느라 여념이 없었죠. 왼손에는 때때옷 때문에 부스럼이 손바닥을 뒤덮었고 허리는 일하느라 휘어질 대로 휘어졌어요. 내 몸 망가지는 건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저 아이들 잘 키워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바느질을 배워 아이들 옷을 만들어 입히고 깡통을 주워다 부식을 해서 연탄을 뗐죠. 고된 하루의 끝에 아이들 잠든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힘들게 자랄까봐 두렵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아이들을 키웠죠. 슬픔을 삼키고 또 삼키면서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못난 엄마라 잘해줄 순 없어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돌봤죠. 그게 남편에 대한 저의 사랑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었죠.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불러보고 꿈속에서도 남편을 그리워했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나곤 해요. 서로 기대어 살던 그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보, 나 아직도 당신이 너무 그리워. 첫째 민식이는 정말 귀한 자식이었죠. 아버지를 일찍 여인 탓에 너무나 일찍 철들어 버렸어요. 책임감이 강해서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했답니다. 힘없는 엄마 대신 남자 노릇을 하려 애썼죠. 장을 보러 가도 값싼 것만 골라오고 동생 영식이 학교 갈 때 도시락도 직접 만들어주고 민식이가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민식이 맘속에 큰 흔적으로 남았나 봐요. 늘 뭔가에 쫓기듯 바삐 살았죠.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일부터 했답니다. 엄마 피곤할까봐 절대 놀자고 조르지도 않았어요. 대신 책을 즐겨 읽더군요. 공부 잘하는 아이였죠. 엄마, 나 커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 민식이가 저한텐 하늘 같은 존재였어요. 동생 영식이도 잘 돌봤죠. 제가 일 나가면 영식이랑 집에서 놀아주고 학교 갈 때 챙겨주고 민식이가 안 해준 게 없었죠. 세월이 흘러 민식이가 대학생이 됐을 때 어느 날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책임질 거예요. 혼자 고생하신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민식이가 저 대신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착하고 효심 깊은 민식이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고마웠죠. 한편 영식이는 장난꾸러기의 운동광이었죠. 그 애는 활발한 게 남달랐어요. 아침이면 뛰어나가 친구들과 나뭇가지 말뚝으로 칼싸움 놀이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커서 무술가가 될 거야. 우리 엄마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러고는 씩씩하게 웃어 보이곤 했죠. 그 모습에 웃음이 났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으니까요. 그래도 엄마 말은 곧잘 들었어요. 심부름도 잘 해주고 민식이 어렵게 하는 일 거들기도 했죠. 영식이도 나름대로 애쓰던 걸 보면 귀여웠어요. 형은 책이나 읽어. 밖에 벼들 일은 내가 할게. 영식이가 민식이를 배려하는 마음씨에 고마웠죠. 그리고 둘이 서로 아껴주는 모습에 흐뭇했답니다. 아이들은 고된 환경에도 씩씩하고 밝게 자랐어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죠. 민식이가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할 때 영식이도 뭔가 배우고 싶다더군요. 운동으로 진로를 잡겠다고 했죠. 체육 선생님한테 특별 훈련을 받겠답니다. 나도 형처럼 최선을 다할 거야, 엄마. 운동으로 우리 가족 기쁘게 해줄 거라고. 그 바람대로 영식이는 운동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학교에선 영식이를 키워줄 테니 믿고 맡기라 했죠. 그래서 영식이는 육상부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전념했답니다. 영식이는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운동에만 매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식이가 제게 상장을 내밀더라고요.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군요. 엄마, 나 해냈어. 나 잘했지? 고맙다, 영식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이의 땀방울이 빛나 보였어요. 고생만 하던 저희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요. 그렇게 민식이와 영식이는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삶의 의지가 되어준 보물들이었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준 민식이와 영식이. 그 아이들 덕분에 저는 버텨낼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사랑으로 채워진 세월은 비록 고단했지만 제겐 눈부시게 찬란한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이렇게 멋진 아들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죠. 만수 씨, 우리 아들들 참 잘 컸지?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고되고 팍팍한 삶이었지만 사랑하는 자식들이 곁에 있어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두 아들의 사랑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버틸 힘이 생겼죠.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짓던 그 시절이 그립네요. 민식이의 변화는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민식이는 저에겐 하늘 같은 존재였죠.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자라 공부도 잘했고 효심 깊은 아들이었어요. 아침이면 제 식사를 챙겨주고 먼저 일어나 집안일을 도맡아 했답니다. 민식이는 아버지 빈자리를 많이 느꼈는지 일찍 철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처럼 가장 노릇을 하려고 애썼죠. 어린 나이에도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여윳돈이 생기면 동생 용돈이며 제 생활비에 보태곤 했어요. 그런 민식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한 학기가 지났을까요?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동네 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 민식이가 술을 많이 마신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대학생들끼리 어울리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점점 민식이에게서 술 냄새가 나더니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얼굴에선 피로가 가시질 않고 전에 없이 짜증을 내며 들볶았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민식이를 힐끔힐끔 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식이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머리끝까지 소스라쳤죠. 술집에서 일한다는 게 느껴지는 옷차림에 화장까지 짙게 한 여자더라고요. 민식이더러 따로 나가 얘기 좀 하자고 했죠. 얘가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술집 여자를 왜 데려와? 사귀는 사이야. 결혼할 생각이야, 엄마.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 민식이가 술집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늘이 두 쪽 나도록 말렸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인데 그 여자와 결혼한다니 말이 됩니까? 민식아, 제발 정신 차려. 그 여자는 너랑 안 어울려. 너 왜 그래?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이야. 내 인생 내가 결정해. 아들은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렸어요. 이 못된 자식아, 엄마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렸지만 민식이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건만 결국 터질 것이 터졌죠.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민식이가 그 여자와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웃음기 없는 얼굴로 내게 말했죠.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알아서 혼수 준비하고 날짜 잡아. 순간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내가 절대 싫다는데 무슨 결혼이야. 집안이 풍비박산 나도 좋다는 거야?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큰 소리로 말했죠. 엄마가 뭘 안다고 말려? 어차피 엄마 식구로 안 여길 거니까 신경 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식이는 짐을 싸서 나갔어요. 술집 여자와 살림을 차릴 거라며 욕지거리를 내뱉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자식이 엄마 등을 떠밀고 가는데 오열하지 않을 수 있나요? 민식이가 떠난 뒤 연락은 끊겼고 제 마음속엔 깊은 구멍이 생겼어요. 새까만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마치 영혼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것 같았어요. 살아야 할 의욕조차 사라지고 삶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진 느낌이랄까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밥맛도 없고 잠은 오지 않고 그렇게 깊은 수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보낸 나날들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죠. 아들을 위해 모진 고생도 달게 받으며 살아왔는데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낸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제 속까지 태워가며 키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저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으니 이 망망대해에서 저 혼자 어떻게 버티란 말입니까? 만수 씨, 우리 민식이가 엄마를 두고 가버렸어.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남편의 영정 앞에서 서러운 눈물을 쏟아냈어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세상 그 누구도 제 마음을 알아줄 리 없겠죠. 자식에게 버림받은 슬픔이 어떤 건지, 이 망망대해에서 홀로 떠도는 외로움과 절망이 어떤 건지 말이에요. 더욱 무서웠던 건 영식이마저 떠날까봐 전전긍긍했던 맘이에요. 민식이도 떠나간 마당에 영식이까지 잃는다면 그땐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영식이 얼굴을 살피고 혹여 무슨 낌새라도 보이나 긴장하며 지냈죠. 그런데 제 예감이 적중하고 말았어요. 영식이에게서 결혼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든 거예요. 엄마, 내가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 운동 가르치던 여학생인데 임신했대. 영식이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여자를 가르치기까지 했단 말이야? 게다가 결혼은 무슨, 지금 학생 신분에 무슨 결혼이냐고 다그쳤죠. 영식이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는 민식이 형만 편해야지.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엄마는 나 좀 내버려둬. 그 말과 함께 영식이도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둘째마저 제 곁을 등졌죠. 두 아들에게 버림받은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숨이 막히고 정신은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맙소사,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나. 제 가슴을 쳐가며 통곡했던 그날의 절망감이란 말로 도저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두 자식을 잃은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이나 되세요? 그때의 그 고통과 배신감은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자식들을 내 욕심대로만 키우려 했던 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식 잘 되라고 한 소리였지만 그게 오히려 자식들을 옥죄고 억누르는 결과를 낳은 걸까요? 엄마 말은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던 민식이와 영식이. 제가 그렇게 키웠던 걸까요? 후회가 되네요. 하지만 그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불같은 성격의 고집까지 있으니 자식들이 저만 바라보며 살길 바랐던 것 같아요. 결국 저의 욕심이 화를 부른 셈이죠. 세상에 둘도 없는 제 자식들인데 그 아이들이 저를 떠난 게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두 아들에게 버림받고 난 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살아갈 의욕도 사라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욱신욱신 아파옵니다. 정말 그 고통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 속에서도 매일을 버텨내야만 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꿋꿋이 버텼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이 뼈에 사무치게 아팠지만 묵묵히 살아낸 세월이었어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오네요. 자식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엄마의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줄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께 제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걸 보면 제 인생도 그리 헛되진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아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모진 풍파를 겪으며 내공이 쌓인 셈이랄까요? 그 시절의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덕에 조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장밋빛일 리 없죠. 아들들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상실감을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느 날 급기야 교통사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뼈에 금이 가서 일어설 수조차 없게 됐어요. 병원에 실려가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회복하는데 몇 달은 걸릴 거라면서 안타까워했죠.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병원비까지 어떻게 감당하나. 막막함에 눈물만 났습니다. 간신히 제 돈으로 병원비를 치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거동조차 힘든 폐인이 되고 말았죠. 병원비로 돈을 다 털어넣은 터라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고 연락한다 해도 돌아올 리 만무했죠. 이대로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나 싶었습니다. 간신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받아들여져 연명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는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었죠. 한겨울에도 난방은 꿈도 못 꾸고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날이 많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로도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저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죠. 그렇게 고달픈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이 자꾸만 흐려지더니 사물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까맣게 잊어 태울 뻔도 여러 번 했죠. 밥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밥을 또 먹고 물건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 못하는 일들이 일쑤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제 집을 못 찾아 몇 시간을 헤매기도 했죠. 지나가던 행인이 날 보더니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노숙자로 알았는지 동전 몇 개를 던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내 나이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악화되어만 갔어요. 어느 순간 저도 제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급기야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쓰러져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욕창까지 생겼다면서 의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절 바라봤어요. 검사를 해보니 제 병명은 알츠하이머였어요. 게다가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머리가 띵 하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치매라니.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면서 요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난단 말입니까?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도저히 요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국 퇴원을 하고 힘겹게 홀로 지냈어요.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건 물론이고 얼굴을 씻는 것조차 힘들었죠. 식사는 거의 굶다시피 했고 한겨울에도 난방은 꿈도 못 꿨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버티던 어느 날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들에게 연락해볼까 하다가 이내 마음을 접었죠. 불효막심한 자식들이지만 이런 못난 노모의 신세한탄을 들으면 더 마음 아파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저를 버리고 간 자식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짓밟고 가니? 하지만 소용없는 눈물이었죠. 아무도 제 곁에 없었으니까요. 병들고 초라해진 노모의 모습은 아마 상상조차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저를 발견하고 놀라더니 제 핸드폰에서 아들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더라고요. 민식이는 받지를 않았고 겨우 영식이하고 통화가 됐다는데. 영식아, 어머니가 치매가 심각한 것 같아. 지금 좀 와봐. 에이씨, 왜 하필 지금 그러세요? 엄마 모실 형편이 안 돼요. 나 지금 굉장히 바빠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영식이의 싸늘한 목소리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내 자식, 내 피부치가 나를 이렇게 외면하다니. 아줌마, 형한테 전화해봐요. 형이 맞이로서 책임져야지. 영식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리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아줌마는 포기하지 않고 또 민식이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30분쯤 지나서야 겨우 연결이 됐는데 민식이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뭐라고요? 엄마가 치매라고? 그런 소리 하려고 전화했어요. 나도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굴 돌보냐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아들의 말에 이내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식아, 엄마가 널 키우느라 그 고생을 다 했는데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목 놓아 흐느껴봤자 소용없었죠. 돌아오는 건 냉랭한 침묵뿐이었으니까요. 나 좀 살게 해줘, 엄마.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야. 그냥 요양원에 가시든가. 결국 민식이도 책임을 회피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아줌마도 단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죠. 할머니, 죄송해요. 자식들이 이러는데 제가 감히 어쩌겠어요. 그냥 요양원에 가세요. 저는 요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아들 내외가 데려가겠다는 것도 아니었고요. 저는 서러움에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벌을 받나. 여보, 나 좀 데려가 줘.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대답 대신 찾아온 건 쓸쓸한 적막뿐이었어요. 제 삶에 구원 따윈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렇게 요양원에 갈 엄두도 못 내고 병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상황을 듣더니 안타까워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비가 면제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늘이 마지막으로 한 줄기 희망을 준 것 같았죠. 그렇게 해서 겨우 요양원에 가게 됐어요. 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남편과 아들들 사진을 꺼내 들었죠. 눈물로 얼룩진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제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당신, 우리 민식이, 영식이. 엄마가 떠나요. 다시 못 볼 것 같으니 용서해. 이렇게 인생의 막바지에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요양원행을 떠났죠.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지나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쓰라린 눈물을 삼키며 저 홀로 낯선 길을 떠났답니다. 처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어요. 내가 앞으로 여기서 홀로 지내야 한다니. 절망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어요. 같은 병을 앓는 할머니들과 동병상련의 정을 쌓았죠. 그 덕에 외로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이게 제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치매는 점점 악화되어 갔어요. 밤낮으로 헛소리를 하고 배회를 하고 망상에 빠지고 급기야 요양원 사람들 얼굴도 가물가물 헷갈리기 시작했죠. 김만수 씨, 김만수 씨, 우리 김만수 씨 여기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께 매달려 남편 소식을 물었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달래주시곤 했죠. 어르신, 만수 씨는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치매가 심해질수록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기 힘들었죠. 김만수 씨, 김만수 씨, 우리 김만수 씨 반찬 좀 더 줘요. 정신이 혼미해지면 지금이 언젠지, 여긴 어딘지조차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남편 생각밖엔 나지 않았어요. 우리 김만수 씨 봤어? 화장실 갔다 온다더니 왜 안 와? 김만수 씨, 김만수 씨. 그렇게 알 수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나마 제정신일 때는 과거를 더듬어 보며 버텨내고 있죠. 이 늙은 몸뚱이가 언제까지 버틸진 모르겠어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 떠나기 전에 믿음직한 아들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것조차 여의치 않네요. 민식이, 영식이. 얼굴 한번 보고 눈 감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엄마가 너희 낳아 키우느라 고생했던 거 알기는 하니? 요양원에서 맞는 아침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들을 기다리지만 끝내 그들은 찾아오지 않아요. 버림받은 서름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도 또 하루를 버텨내야 하니 눈물을 삼킬 수밖에요. 어제도 마음이 좋지 않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잠은 오지 않고 남편 생각에 목이 메더라고요.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이젠 떠나보내야 한다는 말. 속으로 되뇌다 겨우 잠이 들었죠. 오늘도 아침 먹고 나니 속이 더부룩하네요. 몸도 찌뿌둥한데 간호사 선생님이 산책 좀 하자고 하시는군요. 거절하면 또 구박하실까봐 겨우 일어섰어요. 천천히 복도를 걸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 팔을 부축하며 부르짖는 간호사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만 들려요. 숨이 가빠오고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대로 눈을 감는 건가 싶었죠. 만수 씨 나 좀 데리러 와.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암울하기만 하네요. 오래 버티기 힘드실 겁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다니. 너무 허망하고 슬퍼서 눈물부터 나왔어요. 이제 죽음 앞에 선 것 같아요. 늙고 병든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주위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겠지만 가족은 없으니. 이 삶도 이제 끝인가 봐요. 죽기 전에 민식이, 영식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으련만. 엄마가 너희 때문에 힘들게 살았어도 원망은 안 해. 다 엄마 팔자였다 생각하니까. 그저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하지만 그 바람도 헛된 꿈이겠죠. 내일이면 눈 감을 날인데. 내 자식들은 오지 않을 테니까요. 서러움에 가슴을 쳐봤자 돌아오는 건 병실의 쓸쓸한 고요뿐이에요. 이대로 눈 감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여든 평생 고달프게 살아왔으니. 이젠 편히 쉬고 싶어요. 만수 씨, 당신이 먼저 가서 날 기다리고 있지? 나도 이제 곧 갈게. 여러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늙고 병든 할머니 사연이 귀찮으셨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부디 내 전철 밟지 마시고 자식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사세요. 민식아, 영식아.
엄마가 먼저 갈게. 너희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 좀 용서해 다오. 건강히 살고 엄마 곁에 올 때까지 잘 살아야 한다. 사랑한다.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던 어머니 품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 하늘에서 우리 가족이 따뜻하게 맞아줄까요? 이제 눈 감아도 될 것 같네요. 고단했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내 팔자였다 생각하니 서러움도 가시는군요. 여보, 우리 만수 씨. 그 옛날 예쁘던 복순이 모습으로 찾아갈게요. 힘없이 눈을 감는 할머니.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와 심폐소생술을 하지만 이미 할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홀로 죽음을 맞이한 김복순 할머니. 자식 곁을 떠나며 마지막 눈물을 흘리셨죠. 삶은 고달팠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온 한 여인의 일대기가 끝난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위해 살았건만 정작 가장 힘들 때 함께 해주지 못한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족이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 같아요. 김복순 할머니의 사연을 가슴에 새기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겠네요. 할머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사랑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당신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안녕히 계세요.